네, 당분간 올겨울 최강 한파와 폭설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새 전국에서 눈이 내렸고 호남과 충청은 내일까지도 큰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워낙에 심한 추위와 폭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눈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져 쌓이고 출근길 차량들은 속도를 늦춰 조심스레 이동합니다.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로 강풍을 타고 강하게 쏟아집니다. 삽을 동원해서 쌓인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도 뿌려봅니다. 호남과 충남 곳곳으로 종일 눈이 와 10cm가량 쌓였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서해안 대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밤부터 서해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찬 공기가 눈구름을 만들어 내륙 깊숙이까지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찬바람의 강도는 더 강해질 전망이라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추위도 훨씬 심해집니다. 전국 곳곳으로 밤새 눈이 오겠고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서는 아침까지 제법 내려 쌓이겠습니다. 호남과 충청 남부는 낮부터 더 강하게 쏟아지면서 목요일까지 15cm 안팎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도 곧 찾아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서울의 수온주는 목요일 영하 13도, 금요일 영하 14도가 예상되는 등 날이 갈수록 추워져 올겨울 최저를 보이겠습니다. 경기와 영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20도를 밑돌기도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가 심하다가 주말쯤 풀리겠다며 건강관리와 눈길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많은 눈 때문에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제주와 광주에선 항공기도 결항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농촌 들녘이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눈은 바람을 타고 해가림 지붕 아래 인삼밭까지 하얗게 덮었습니다. 수북이 쌓인 눈의 무게에 인삼밭 지붕은 이렇게 축 늘어졌습니다. 농민은 비닐하우스 옆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하루 종일 일손이 바빴습니다. 그나마 낮 동안 눈이 많이 녹을 만큼 날이 포근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예, 눈이 쌓여서 문을 못 열으면 문제는 이 안에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곰팡이가 생겨서 상수들이 이게 상할 수가 있어요. 9일 새벽부터 집중적으로 내린 눈은 한때 예산 15.7, 논산 15.2, 임실 8, 남원 7.2cm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당진 태안을 제외한 충남 13개 시군과 전북 전역, 대전과 세종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9일 새벽 4시 45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 풀지터널 인근 도로에서 25살 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 옆 축대벽과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서 씨와 함께 타고 있던 2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어 8시 55분쯤에는 충남 서산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옆으로 넘어지면서 40대 운전자가 다치는 등 충청과 전북에서만 200여 건의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 악화로 서해와 남해 51개 항로 여객선 88척의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습니다. 9일 오전 8시 5분 제주에서 광주로 가려던 티웨이 편이 광주 현지 날씨 때문에 결항했고 제주 공항에 강풍과 돌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운항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네, 남북이 25개월 만에 재개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규모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또 후속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단절된 교류,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등 3개항이 담긴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선발대 파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조만간 열립니다. 정부는 개회식 공동입장, 공동문화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근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10년간 단절됐던 남북 간 교류 협력도 활성화됩니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이 밖에도 군사회담 재개, 남북선언 존중, 대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원칙 등에도 합의하고 추가 고위급 회담 등을 개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의 현안을 풀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단절되면서 상호 불신과 긴장이 조성되었으나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을 평화 정착의 성대로 인정하며 존중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네, 북한은 2년 가까이 끊겨있던 서해 군 통신선을 복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오전 회의에서 서해 군 통신선을 어제 복원했다고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측 확인 결과 오후 2시쯤 서해지구 군 통신 연결을 확인했다며 현재 남북 군사당국 간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전 8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한 시험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서해 군 통신선은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서해 군 통신선을 끊은 것으로 1년 11개월 만에 복구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린 한국과 북한의 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비핵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종식하는 게 어떤 가치인지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 평창 올림픽에 파견할 미국 대표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